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주로 이제 재화의 공급을 보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제 용역의 공급입니다. 우리 과세거래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지금 열거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자, 재화의 공급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용역의 공급.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방식으로 용역 얘기 살펴보면 되죠. 그리고 의 공급 살펴보면 되죠. 공급의 원인. 그렇죠? 자, 용역 얘기부터 해보죠. 첫 번째, 용역임. 소비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용역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누군가가 소비를 하고 대가 지불을 하겠죠.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재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재화와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 가치가 없는 건 우리가 소비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 대상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 가치는 대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화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떻게 해요? 대가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은 이제 금전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환 계약이라든지 재화와 재화 혹은 재화 용역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좀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대가 수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과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자가 공급입니다. 우리 재화의 자가 공급은 열거돼 있죠. 면세 전용, 비용 음량, 수용차, 유지 재화, 판매 목적 자사업장 반출. 근데 용역은 과세 안 합니다. 대가 수반이 안 되는 거지. 지가 지한테 공급해도 무슨. 자, 건설 회사가 인테리어 하는 걸 자기 팀을 데려다가 시켰다. 이러면 우리가 용역의 자가 공급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 공급이에요. 대가 수반이 없는 거죠. 근데 얘하고 다른 거는 얘는 자기가 자기에게, 근데 얘는 나 이외의 누군가에게 공짜로 줬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유가 아니라 무에 이거 제가 좀 글자를 이상하게 쓴 건데 이제 무자입니다. 그럼 얘는 원칙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재화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재화는 텔레비전을 직원한테 뭐 생일 선물로 공짜로 줬다? 그럼 개인적 공급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역업으로 규정된 거를 만약에 공짜로 제공했다? 그럼 과세가 안 되는 거야. 부가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통장이라든지 어딘가 흔적이 남죠.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으면 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흔적이 안 남죠. 그럼 일단 적출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출이라는 표현은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 잡아낸다는 뜻인데 잡아내기가 어렵죠. 두 번째, 잡아내면 얼마를 때릴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잡았다고 해보죠. 그럼 얼마를 때릴 거예요? 재화야 뭐 이렇게 팔아먹는 게 있는데 이거 보통 1,500원에 파는데 너 왜 저한테 공짜로 줬어? 그러니까 뭐 때릴 거야. 그럼 1,500원 때리면 되는데 용역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혼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도 있죠. 그런 거는 가치 평가가 어렵죠.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게 있다. 얘가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는데 그게 부동산 무상임대입니다. 근데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특수관계인이어야 돼요. 부동산 무상임대. 이 경우만 과세하겠답니다. 용역의 무상공급 중에. 자, 대인적 요건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누구여야 돼요? 특수관계인. 짜고 칠 만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라면 이제 주로 식구들. 법인이라면 그 회사의 임직원 또 주주 이렇게 포함해서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흔적이 남아야 안 남아요? 통장엔 안 남지만 이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커피숍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시가는 어떻게? 근데 건물의 임대료는 보통 한 동네면 비슷비슷하게 받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때릴 수 있으니까 요건 과세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용역의 무상 공급 즉 과세되는 특수환경에 대한 부동산 무상 임대라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게 있어요. 얘도 과세가 안 된다는 거. 여기로 가는 거에 다시 그게 뭐냐면 대학하고요. 산학협력단 간. 이게 산업, 학교, 협력. 그러니까 대학하고 산단이죠. 그럼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산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지방 이렇게 가면. 그런 데들은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법이 좀 지원하겠다 이거죠. 공짜로 쓰더라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업자. 뭐 LH라든지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공공주택사업자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요거는 공익이죠. 공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과세되는 거에서 빼겠다. 그런 겁니다. 자, 대학과 산단, 공공주택 사업자, 즉 국가 등과 부동산 투자회사 간 이런 경우는 여기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자, 그러면 재화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일로 와보죠 이제. 다시 시작해보죠. 야, 용역이 뭐냐 이겁니다. 용역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역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예요. 재화는 재화로 얘기하면 구스고. 그러면 자, 제가 마트를 가볼게요. 마트를 가갖고 생수를 삽니다. 그럼 이거는 재화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캐셔분이 계산을 받고 만약에 봉지에 담아주세요. 그러면 그건 서비스죠. 섞여 있어요. 제가 식당을 가볼게요. 설렁탕을 한 그릇 먹습니다. 그럼 설렁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설렁탕을 끓이고 손맛이죠. 김치, 뭐 배추든 아니면 깍두기든 무든 그렇죠? 그러면 갖다 주는 건 또 서비스죠. 테이블로.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 해볼까요? 건물이에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시멘트 이런 걸 막 짓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한테나 공사 맡깁니까? 설계, 그 다음에 뭐 무너지면 어떻게 해? 물 새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도 있는 회사에 또 맡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법은 클리어해야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 이제 재화 이외라는 표현을 써요. 재화 이외다. 근데 재화 이외에 열거해 놓겠다 이겁니다. 용역업을 열거합니다. 야, 이런 거는 우리 세법이 볼 때는 서비스 성격이 강한 거야. 용역업인 거야. 따라와. 법에 규정할 거야. 14기업입니다. 14기업. 그럼 나는 14기업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짚어드리는 거 보시고 거기다가 문제 풀 때 조금만 살을 얹으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건설업. 용역업으로 봅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포커스를 주는 게 아니라요. 설계 능력이나 평판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세무사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관세사, 우리는 라이센스 갖고 이제 일할 사람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세무사한테 건물 줘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철근 콘크리트 사면 돼요. 한라 시멘트 주문하면 시멘트 갖고 오고 모래, 그다음에 콘크리트, 철근 이런 거 다 사면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저한테 택스를 맡기지 무슨 공사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계, 시공, 그다음에 뭐 디자인, 그다음에 뭐 평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건설업이에요. 대표적인 용역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음식업 있죠? 식당. 네, 용역업입니다. 저도 설렁탕 끓이려면 끓이겠죠.
근데 그 진한 국물 맛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제가 김치 담그면 맛이 있겠습니까? 맛집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게에서 사다 먹겠죠. 제가 만약에 한다면 뭐 종갓집 김치든 비비고든 뭐 이런 거 사다 먹겠죠. 그러니까 음식업도 용역업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운수업, 음식업, 그다음에 얘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임대, 용역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 자, 숙박업 있죠? 호텔. 호텔도 재화를 소비하는 걸까요? 서비스를 소비하는 걸까요? 입지. 제가 이번에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뭐 주최하는 쪽에서 아니면 제가 호텔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재화를 좀 소비하겠죠? 샤워하냐고 수돗물도 좀 쓰고 또 제가 침대에서 자면 매트리스 약간 달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려고 부산까지 갔냐? 이게 아니죠. 제가 부산에 뭐 일이 있으니까 거기 입지를 소비하려고 그 근처에 있는 걸 잡고 그리고 호텔에서 저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네, 숙박업 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비스업은 당연히 용역업이에요. 서비스업은 뭐 미장원 뭐 이런 데다 다 세탁소 이런 데다 서비스업이라고요. 용역업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요. 자, 건설업입니다. 주요자재 부담 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물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없이 지을 수 있냐고요. 노벨상 탑니다. 없죠. 가공 계약만 특이한 거야. 주요자재를 부담했니? 그러면 그리고 가공했니? 그럼 재화의 공급이고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했니? 그럼 용역의 공급이. 걔만 그런 거니까 걔가 특이한 거니까 걔가 시험에 잘 나와. 그럼 얘는 뭐예요? 주요자재를 부담해도 용역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요자재 부담 없이 어떻게 아니 배추 없이 어떻게 배추김치를 담궈요? 콘크리트 없이 어떻게 건물 짓냐고 철근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자재 부담해도 용역업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우리 지금 시골이 잘 사나요? 도시가 잘 사나요? 일반적으로 도시가 잘 살죠. 그럼 농어민들 어떻게 해요? 전, 답, 이거 과수원 나이 먹어서 힘들어갖고 그거 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부가세 내라고? 야, 그건 아니다. 아예 빼버리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그럼 과세 대상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외가 되는 게 전, 답, 과수원, 목장, 예, 요런 거 임대하면 제외한 농어촌 도와주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올해 2019년도에 이제 신설된 겁니다. 공익사업 목적이에요. 자, 지역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땅지자 쓰는 거예요. 땅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지상권. 땅지자 쓰고 윗땅자 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의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세법은 지하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써요. 이게 땅 밑까지. 이게. 근데 이런 걸 설정하고 대여하는 건 공익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실제로 토지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권리를 임대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할 때 했잖아요.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토지인데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면 업무총괄 장소였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얘는 빼겠다 이겠죠.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구나.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살을 조금 하나 붙여볼게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노하우로 안 나와요. 왜? 법에는 노하우라는 외래어를 안 씁니다.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이렇게 표현하지. 산업상, 과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노하우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 이건데 노하우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노하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살을 붙인다면 노하우 공급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다. 하나 살을 붙였어요. 그쵸?